투자자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시경제 이야기꾼이 매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번 주 주간 거시경제는 비트코인 급등, 두 번째 인플레이션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미국, 한국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63,564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역사적으로 2010년 이래 장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비트코인 770%, 이더리움은 1250%를 이미 급등을 한 상태인데 2021년 들어 그 상승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넘어 변동성이 훨씬 큰 알트코인까지 급등하면서 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수차례 언급한 도지코인은 무려 8000% 넘게 급등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113%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정도죠. 이것은 미국 최대의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도 이러한 비트코인 열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시총은 654억 불로 뉴욕 거래소를 보유한 ICE, 즉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시총 660억 불과 유사한 수준까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가상 통화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0년 연말 기준 코인베이스 자산은 전 세계 가상 통화의 11%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1월, 2월, 3월 단 3개월 동안 1,300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매우 과열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앱스토어의 상위 2개 앱이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광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세계 마켓캡 순위에서 비트코인은 8위였으나 현재 애플에 이어 무려 3위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2월까지만 해도 금과 시총 차이가 10배가 났으나 현재 5배까지 격차가 줄어든 상태이며 얼마나 금과 시총 차이가 줄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하루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서자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 투자자의 과열이 없었는데 다시 2017년과 같은 과열이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고 알트코인 등 여러 가지 자산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정화하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인데 가상화폐를 매매할 자금은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차익거래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경제학에서 볼 때 매우 괴이한 현상이 한국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견제구를 강하게 날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공통적인 의견은 화폐 통화로서 인정받으려면 결제 수단으로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통용되어야 하는데 아직 가상화폐가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페이팔 등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일부 되긴 했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조차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 가치가 없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연준 의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다. 결제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금을 실제로 갖지 않은 채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는데 비트코인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심지어 인도와 터키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 터키는 인플레이션이 16%에 달하고 리라와 약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평가 절하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투자를 많이 했죠. 이에 터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성명서에서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야기꾼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하자 2018년 초에 미국 증시에서 조정이 나왔고 폭락이 다 나온 이후에 2018년 4분기에 소공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상당히 끌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붕괴를 하면 금융시장에 단기적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언제 시작될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생각보다 매우 미약하다는 점인데요. 먼저 미국 달러는 지난주부터 약세를 지속했는데 이번 주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2.6%, 예상치 2.5%보다는 높았지만 2.6%는 시장이 우려한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근원 CPI는 팬데믹 이전인 2.4%보다도 훨씬 낮은 1.6%에 불과합니다. 아직 추세적 인플레이션을 주장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지난 2000년대에 인플레이션 시대라기보다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물가가 잠시 상승했던 2000년대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은 보복 소비가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 꽃 피우는 미국 증시 여름 가을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혁명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완화와 시장 금리의 안정화로 인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증시에 다시 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크게 하락하여 한때 1.153%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월 중순 채권 특매가 강하게 나왔었고 4월 들어 일본,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복귀하면서 채권의 숏 커버링이 들어온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즉 시장 금리는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야 합니다. 미국 시장 금리와 함께 같이 관찰해야 될 지표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차입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차는 3.2%로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 차는 보통 신용금리 스프레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신용경색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며 향후 1년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적으로 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신용 스프레드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0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0년 초 모두 공황이 발생되기 전에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전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증시 등 세계 증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등 미국 증시는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대비 지난 3개월 동안 부진했던 나스닥 지수도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도 사상 처음으로 34,000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S&P 500 기업의 96.4%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점차 과열을 만드는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1년 전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 과열이 나왔으나 달러 약세로 미국보다 신흥국 경기가 상대적 강세였으며 2005년도 1년 이후에 가벼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도 과열이 나왔으며 1년 이후 강력한 중봉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과열 이후 짧은 하락이 나왔으며 2011년 상반기 과열 이후 6개월 후에 소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과열이 1년간 오래 지속이 되었던 경우에는 1년 이후에 2015년 하반기에 역시 소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1년 이상 과열이 또 지속이 되었는데요. 2018년 초에 가벼운 소공황 이후 2018년 말에 강한 소공황이 나왔습니다. 2019년 말부터 과열이 발생이 되었고 2020년 3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과열도 1년 정도 지속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만 증시와 독일 증시는 이번 주에도 신고가 경신을 지속하였습니다. 긴축을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는 고점에서 계속 조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 증시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침체를 보여주고 있죠. 2020년 한국과 미국은 동조되나 중국은 침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긴축 움직임도 있지만 알리바바 등 기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선전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중국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 1000선을 넘어 드디어 1000스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 대폭락 이후에 무려 22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곱하기 10을 했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금요일 날 3200을 터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고가 기준은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주에 최고가 기준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한국의 역대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2021년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2년 내년에는 올해의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EPS도 25% 전망을 하였으며 실제 25% 이상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S&P 500 기업의 EPS는 무려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거시경제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외국인은 코스피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봐도 외국인이 이제 개인보다 더 많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들어 거의 3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110원에서 계속 단진동을 하면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될 경우 외국인은 더욱 강하게 매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거시경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와 시장 금리의 급등이 완화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증시 3기의 여름 국면으로서 유동성 폭발과 함께 이러한 상승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도주로 마음 편하고 느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이야기꾼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은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하게 마련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이죠. 제 아무리 우량주인 삼성전자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쉬고 있습니다. 투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